커피 리뷰나 원두 정보는 많지만 저처럼 근본 없는 영상은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바리스타와 거의 준프로급 커피 매니아들이 판치는 이 시대, 낱말 같은 건 귓등으로도 안 듣고 내 꼴리는 대로 돌진하는 페코의 무근본 고급 커피 체험 시작합니다. 이번 소개할 녀석은 니카라과 산타마리아 데 루스데스 산 호세 무산소 발효 가공 허니입니다. 이번에도 이름 더럽게 깁니다. 바로 이름 풀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니카라과는 알다시피 니카라과입니다. 제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시가 리뷰로 매우 익숙할 단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고, 산타마리아 데 루스데스는 농장 이름입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무식한 말이긴 한데 그냥 하자면 산타마리아가 들어가면 왠지 개멋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이 원두를 고른 이유는 그냥 이름이 존넨 길고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보는 제로입니다. 산호세는 마이크로 랏을 뜻하는데 이건 또 뭔 소린고 하니 작은 농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특별 관리된 소규모 농장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통 원두 이름이 긴 게 좋을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와인처럼 알릴만한 등급이면 뭔가 세부적으로 알리려고 이름들을 길게 나열하기 때문인 모양입니다. 소량의 특별 생산을 뜻하므로 품질의 균일도나 퀄리티가 높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농장 이름을 걸고 출하함으로 요컨대 크래프트 메주 같은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정보가 맞다면 구조상 개성 있는 가공법이나 원두들이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무산소 발효 허니인데요. 일단 저번에 대충 소개했다시피 무산소 발효는 무산소 탱크에 생두와 체리에서 얻어진 점액질을 담고 그 안에서 이산화탄소를 주입해서 pH 농도, 압력, 온도 등을 체크해서 만들어지는 최신 가공법으로 이 과정을 거치고 햇빛에 건조하면 내추럴, 씻어서 건조시키면 워시드, 내추럴과 워시드 사이가 허니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아직 상식부적으로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허니 방식 자체도 종류가 또 엄청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방식 이래저래 오지게 많네요. 하여간 제가 게이샤 살 때 같이 산 커피인데 사실 이름이 멋진 것도 있지만 이렇게 프로세싱이 다르면 뭐가 다른가도 궁금해서 산 거기도 합니다. 사실 하여간 긴 이름풀이는 그렇고 기타 세부 정보로는 농장주 이름은 옥타비오, 호세, 페랄타, 지역은 누에바, 세고비아, 산 페르난도, 재배 고도는 1400m, 품종은 카투아이, 커핑 노트로는 플로럴, 포도, 사과, 무화과, 꿀, 체리, 와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중배전 플러스 로스팅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주절주절 시끄럽고 닥치고 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든 생각은 산미가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에 마셨던 게이샤가 워낙 미친놈같이 쉬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로 충격이었습니다. 드디어 제자리로 들어온 느낌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산미가 없는 커피는 아니었고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것입니다. 전에 리뷰한 게이샤 산미가 9라면 이 녀석은 한 5에서 6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산미가 적지만 충분히 깔끔한 뒷맛을 내주고 게이샤랑 비교했을 때 좀 더 몽글몽글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무게감? 이걸 바디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단내와 무게감이 더 있는 편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이게 원두 차이인지 가공 차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더 차분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언제나 그렇듯 앞에서 적혀있는 아로마들은 하나도 못 느꼈습니다. 어디서 플로럴과 무화과, 포도, 체리 같은 아로마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일하게 느낀 뉘앙스는 와이니하다는 것인데 사실 이건 게이샤가 훨씬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발효 향이 있었습니다. 게이샤보다는 덜한데 어쨌든 있어요. 무산소 가공을 하면 다 이런 느낌의 발효 향이 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걸 안 먹어봐가지고. 근데 원래 제가 먹던 일반 원두에서는 이런 향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고급 커피들은 다 이런 게 있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셔보고 느낀 건데 게이샤도 그렇고 뭔가 뒷맛이 깔끔합니다. 게이샤는 깔끔 상큼한 느낌이 더 있었던 것 같아서 굳이 비교하면 게이샤는 아이스 커피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좀 더 따뜻한 계열이 어울리지 않나 싶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차게 마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고급 커피는 뭔가 좀 식어도 맛이 덜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산미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산미 때문인지 쓴맛이 안 납니다. 전 그 커피 쓴맛도 좋아하는데 고급 커피라 그런지 그 단내와 산미만 남습니다. 게이샤가 얼마나 산미가 셌었는지 그 신맛은 거의 혀를 땡겼다가 놓는 수준이었다고 새삼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허니 프로세싱이랑 머시드랑 도대체 무슨 차이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맛 차이가 이게 지역 차이인가 품종 차이인가 가공 차이인가 몰라가지고 기준점이 없어서 그냥 다르다는 것만 느껴집니다. 확실한 건 발효 향은 게이샤가 훨씬 있었다는 정도, 그리고 좀 더 몽글몽글하고 무게가 이쪽이 있었다는 점 정도입니다. 이것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산미를 선호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마시기는 이게 더 편했긴 했는데 이게 또
임팩트가 센 걸 마셨다가 마시니까 또 심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고급 커피 기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산뜻한 산미가 뒷맛에 남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생동감, 뭔가 신선함 같은 게 느껴지니까 상대적으로 산미가 없는 쪽 커피는 숨이 죽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고수분들은 느끼는 게 아닌가, 그런 걸지도 모른다는 뭐 그런 뻘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전 모르겠고요. 그리고 요즘 이런 고급 커피를 마시면서 느끼는 건데 파이프 댐베랑 잘 어울립니다. 페릭이랑 오리엔탈 잎이 들어간 블렌드들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흡연자분들은 한번 페어링 해보세요. 가공법 때문인지 페릭 쪽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